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입체적인 인체를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좀 평면적으로 좀 인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 평면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지만 입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사실은 평면적인 인체를 먼저 수업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잘 나왔을 때 이제 입체적인 그림과 그 안에서 이제 겹치게 되면은 숨겨지는 인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 오늘 드로잉 하는 부분은 평면적인 인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정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체를 그릴 때 가만 서 있는 그림, 즉 완전히 대칭이 되는 그림들을 잘 안 그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외형이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다양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그리는 맛이 나기도 하고 인체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전형적인 모델의 포즈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깨는 그 반대편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흐름이 생기긴 하지만은 균형 잡힌 인체가 나오게 되죠. 골반이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데 어깨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거 넘어지고 있는 자세가 되겠죠. 자, 실제 사진을 보고 드로잉을 한 부분들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원통이 되게 짧게 보이게 됩니다. 보통 평면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비례, 공부한 비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입체적인 인체가 어려운 이유가 저렇게 팔이 앞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비례를 적용을 못 한다는 부분에 있죠. 그리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눈높이 선을 그려놓고 어떤 소실점으로 이해하기에는 저런 부분들이 인체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어떤 기본적인 원근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인체를 입체적으로 그릴 때 모든 원근을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즉 보통은 사실은 훈련량에 의해서 입체를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먼저 평면적으로 드로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잡고 나면 이제 근육들을 붙여줘 가면서 완성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아주 큰 근육들 위주로 붙이죠. 그죠? 광배근과 지금 늑골 따라서 외복사근 붙여주고 있고요. 대흉근 붙여주고 있고, 그리고 광배근 다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완성도 자체는 사실은 여러 번 그리면서 완성도를 알게 되고 아니면 사진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완성도가 올라오겠죠. 자, 꾸준한 연습만이 사실은 완성도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선의 강약도 생기게 됩니다. 자, 다리에 지금 내전근 그리고 광근 즉 대퇴사두근을 그려주고 있고 대퇴사두근은 무릎 쪽에 지금 붙고 있죠. 무릎의 형태를 간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드로잉을 할 때 어느 선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느냐, 어느 부분에서 강약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로 완전히 귀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체 공부를 다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드로잉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몸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는 인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체를 뭐 깊이 공부해도 되고 간략하게 공부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웹툰을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로키나 드로잉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의 퀄리티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인체는 깊이 있는 끝까지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인체의 드로잉 공부들은 그러니까 드로잉 훈련, 크로키 훈련은 평생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들 이제 외형적인 디테일을 살짝 올리고 있는데 뭐 끝까지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외형 위주로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들어 올리고 뭔가의 사물에 걸치고 있는 팔 부분들이 가장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자,
전환이 지금 앞으로 뻗어나와 있죠. 즉 아래팔이 앞으로 뻗어나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사실은 어색하게 되다 보니까 그 요소, 즉 삼각근과 상박과 하박, 즉 전환 사이, 팔뚝 사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되죠. 일부러 저런 식으로 좀 꺾어서 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 튀어나와 있는 팔뚝 부분들을 더 크고 길게 그려주고, 그리고 당연히 앞에 나온 이제 팔뚝 부분들이 이두박근, 즉 위팔 부분들을 완전히 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조금씩 더 역동적인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선, 뒤에 있는 선을 반드시 구분해서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블록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블록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인체를 쉽고 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블록화를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입체라는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그죠? 팔, 다리 같은 경우, 뭐 손, 팔, 뭐 이런 부분들이 인체가 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체적인 이해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통이라든지 직육면체를 통해서 이 입체의 방향은 이쪽이야. 얘는 요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고 요 방향으로 좀 멀어져 가고 있어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달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원통의 방향이 입체의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이해를 위해서, 이 이해도를 높이거나 본인이 좀 스스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화를 쓰게 되는 거죠. 즉 입체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다 이제 직육면체로 할 필요는 없고요. 되도록이면 인체 흐름에 비슷하게끔 블록화를 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즉 지금 몸통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제 늑골 형태로 만드는데 지금은 직육면체로 만들었죠. 오늘은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입체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육면체를 만든 것 뿐이지 저걸 늑골 형태로 바로 만들어서 근육을 붙여 나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나중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직육면체나 원통을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한 번에 바로 나올 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자, 지금도 멀리 있는 팔과 앞으로 나온 팔, 원통의 방향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 방향대로 옷주름이라든지 근육의 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대충 뭔가를 잡고 달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이제 기본 바탕이 되게 되고, 자,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뭐라는 거죠? 이제 근육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세를 잡는다. 즉 보통은 뭐 요즘 말로는 이제 이메레스를 잡는 요 단계, 즉 콘티를 잡는 이 단계가 어떤 인물을 창작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즉 이 단계가 잘 잡혀야지 연기력도 좋으면서도 좋은 인체 아니면 좋은 일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좋은 역동적인 자세가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근육들을 붙여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생각만으로 다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자료를 찾으셔도 되고 본인을 직접 찍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보셔도 되고, 그죠? 오히려 더 초보자들한테는 더 많은 자료를 저는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만으로 그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동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만으로 이제 근육을 붙여 나가고 있는 거죠. 대흉근 붙여 나가고 있고요. 대흉근은 팔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팔부터, 그리고 이제 늑골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위에서 본 늑골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복직근의 형태, 그리고 외복사근을 골반 쪽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고 있을 때는 재밌고 쉬워 보이는데
이걸 내가 생각만으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머릿속에서 정리돼 갖고 생각만으로 그려진다는 게 거의 프로 수준에 이르러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인체를 한 바퀴 다 뛰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안 나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낙담하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모작을 했을 때는 너무 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응용만 하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말들이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당연한 어려움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복했을 때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훈련을 가지고는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다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이 당연한 거고 이런 과정들을 뛰어넘었을 때 또 당연하게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는 지금 형태도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틀렸다 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흐름으로 그려내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허벅지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좀 다리를 쭉 뻗고 있는 다리보다 당연히 허벅지가 짧게 보이겠구나. 하지만 우리한테 평면적으로 보이는 종아리 부분들은 그냥 지면을 닫고 있는 종아리랑 길이가 비슷하게 나와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입체적으로 나온 팔다리의 길이를 조절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경험이 훨씬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역시 먼저 동세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앉아있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고요. 앉아 있어서 좀 더 많이 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골반이라는 부분들이 되고, 골반에서 이제 허벅지가 좀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진짜 짧게 보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늑골과 골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의 기울기, 어깨의 기울기를 조금 먼저 잡아주시길 바래요. 특히 쇄골의 기울기를. 왜냐하면 쇄골의 기울기에 따라서 팔의 형태, 팔이 나오는 각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의 넓이를 잡아주고, 이제 허벅지 원통형을 잡아주는데, 원통형의 저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앞에 나오는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통 앞에다가 굴을 살짝 그려주는 이유는 무릎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아리 그릴 때는 이미 저 비복근을 예상해서 그려주고 있고, 자, 골반과 허벅지, 그죠? 구분해서 그려달라는, 그리고 그렇죠, 종아리 부분들을 지금 구분해서 어느 쪽을 선을 앞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려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아무리 입체적으로 나와서 실제 사진에서는 저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들이 완벽하게 가려고 종아리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저 부분들을 다 보여주셔야지만 보는 독자들이 엉덩이 허벅지가 저렇게 나와서 종아리가 나온 거라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사진은 인체가 좀 어색하게 나와도 사진은 완벽한 사실을 구현한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은 이상하게 찍혀도 사진기 탓을 안 해요. 근데 그림은 인물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림 그린 사람을 탓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못 그렸지? 왜 이상하게 그렸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자료에서 아무래도 이상한 걸 우리가 따라 그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분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조금은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사진 자료가 만능이 아닌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상한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건 진짜 좋은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그림 그리면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아. 그림을 좀 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진은 그림 그리고 싶어. 이 사진은 너무
자료로서 좋다라는 사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은 야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동새는 그려도 그림 안 이쁘게 나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참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드리기 진짜 힘든 부분이긴 한데 오래 그리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기에 이제 아름답게 보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쁘게 보이고 자 이거 그림 그리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그림 그리기에 좋은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의 특징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잘 드러난 사진들이 자료가 아무래도 좋은 자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콘티를 잡을 때는 분명히 근육군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체가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줘서 이제 인체를 그려야 되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투시를 한다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자세가 아니야. 가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거 많이 봐왔던 자세야. 그리고 아마 머릿속에서는 뭐 팔뚝은 이렇게 됐겠지라는 걸 예상을 하게 돼요.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설명을 좀 해줘. 그래서 지금도 그죠? 엉덩이 부분, 대둔근 부분을 그려주고 허벅지 앞쪽을 그려주고 무릎을 그려주고 자 무릎 주변의 비복근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복사뼈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대퇴 이두근의 끈도 지금 살짝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골반의 넓이 좀 대둔근이 좀 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통을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죠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앞쪽 즉 무릎 옆에 경골과 대퇴골의 뼈들이 튀어나온 부분을 그려서 구분을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인체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화나 웹툰에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체 해부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점점 이제 가리는 부분들이 생겼죠. 가슴 부분들과 이제 몸이 앞쪽이 팔로 다 가렸고요. 자, 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이시는 것처럼 어깨가 앞으로 보일 수도 있고 팔을 완전히 뒤쪽으로 뺄 때는 거의 앞에서 봤을 때 어깨 부분이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점점 가고 있죠. 점점점 이제 입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잡을 때부터 이제 늑골의 형태든 골반의 형태든 위에서 봤던 밑에서 봤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원통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저 원통. 그래야지만 팔이든 몸이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절 부분들은 서로 공유한다. 즉 겹쳐 보인다는 거. 특히 지금 늑골과 팔이 어깨가 겹쳐 있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 구가 들어가겠죠, 보통. 그리고 팔뚝과 이제 위팔 사이에 이제 팔꿈치 부분들이 서로 또 구로서 겹쳐 보인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손과 팔뚝 사이에 손목 부분들이 겹쳐 보인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 늑골과 골반이 지금 위에서 봤기 때문에 겹쳐 보일 거고, 지금 다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또 무릎 부분들이 서로 겹쳐 보일 거고, 그리고 지금 종아리 때문에 가려 보이는 반대편 골반을 또 이해해서 거기다가 허벅지 원통을 붙여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겹쳐 보이는 부분들을 얼마나 예상해서 잘 그리느냐가 진짜 드로잉을 잘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트레이닝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가장 좋은 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부분까지 대충은 그려보는 것들이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 겹쳤을 거야. 이 정도 겹친 게 예상이 돼를 계속 해봐야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는 그 안은 그리지 않죠. 지워버리죠. 내부는 지워버리고 이제 외형만 남기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인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이라는 게 진짜 따로 없어요.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겹쳐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겹쳐 보이는 정도를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허벅지 길이가 되게 짧게 보이고 멀리 보이는 허벅지가 오히려 더 길게 보이죠. 왜냐면 멀리 보이는 허벅지는 평면적으로 보였고 앞으로 튀어나온 허벅지는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저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예, 이 몇 도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몇 도로 보이고 얼마나 길이로 보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저를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미래는 이런 부분들의 훈련이 조금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많은 인형들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도 입체 인형이 있어갖고 그거를 돌려버린 다음에 선만 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자 단계에서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이걸 상용화해서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그려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여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뭔가 뛰어 올라온 것 같은데 한쪽 어깨는 내렸고 한쪽 어깨는 또 올라왔네요. 엉덩이 또 반대로 움직였죠. 왜 이렇게 그린다고요? 좀 더 다양해 보여요. 균형은 무너져 보이지만 다양해 보이고, 자, 어깨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허리가 저렇게 짧아질 수 있냐?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눌린 만큼 반대편은 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동세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남아있는 부분들, 뭐 눈, 코, 입, 귀, 얼굴, 뭐 또 팔의 근육들을 또 붙여 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라?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제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반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조금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반복하면서 우리가 쉬는 시간, 뭐 정확하게는 자는 시간에 머릿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체의 3D 모델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꺼내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게 해줘요. 그래서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릴 때는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뿌옇거나 부정확한데 나중에는 되게 확연하고 정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려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3D 모델링을 머릿속에 넣는 거는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주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아주 집중된 훈련량, 즉 대충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 어떤 반복된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10번을 그렸을 때 대충 그린 10번보다는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수정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인 10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서는. 아시겠죠? 자, 지금도 이제 약간 기대서 누워있는 입체적으로 바라본 자세인데, 허벅지가 엉덩이 부분부터 멀어지고 있고 종아리는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와 허벅지가 실제 길이보단 짧게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허벅지 다리 때문에 지금 지면에 깔려있는 다리는 지금 가려져 있죠. 그죠? 종아리와 특히 무릎은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예측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 내부가 예측이 되어야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들이 많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요령들을 여러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있습니다 하는데 이 작가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저랑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초보 때는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요. 크로키를 너무 짧게 가볍게 하는 거는 초보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즉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시간을 들여서 좀 크로키를 하거나 형태 스케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안 되니까 우리가 관찰을 집중 있게 하게 되고 관찰한 걸 그림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눈이 좋아진다, 이제 관찰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꼭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의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관찰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남겨놔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축구선수, 야구선수, 운동선수가 피지컬 트레이닝, 즉 체력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로서 축구선수라면 90분을 뛰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야구선수가 한 시즌을 건강하게 이제 뛸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훈련들, 반복된 숙달 훈련들이 매일매일 일정 시간 계속 하셔야 돼요. 날 잡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게 돼 있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이런 트레이닝들이 꽤 오랫동안 반복 훈련돼야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전거를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타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균형 잡는 거 안 까먹잖아요. 그죠? 몇 년 안 탔어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바로 균형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임계치를 돌파하게 돼요. 그 임계치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만으로, 아니면 내가 조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조금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은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트레이닝들이 조금 소외되기 시작하죠. 특히 작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좀 손이 굳은 것 같아, 그럼 하긴 하지만 이걸 또 많이 하시진 않아요. 왜냐면 더 중요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손이 좀 덜 풀린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손을 풀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입체적인 동세랑 안 보이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싶으면 이때 이제 근육들을 붙여주고 디테일을 올려주게 됩니다. 반복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팔뚝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복된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할 얘기들은 아주 조금 더 깊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구들 보면은 평면적인 인체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평면적인 인체부터 좀 이해를 하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분들도 물론 입체적인 것들을 초보 때 그려주시면 좋긴 합니다만, 좀 더 나중에 마음대로 내가 다룰 수 있으려면 조금 평면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찰력을 길러주시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순서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요런 정도까지 한 10분 내외에서 20-30분 내외에 이런 조금은 정확한 드로잉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입체적인 인체를 그려보도록 한다면, 이제 얼굴이 나왔고 목과 어깨 부분, 이제 늑골 부분 보면 이제 목과 이제 겹쳐버리죠. 그죠? 연결 부위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입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소실점으로 본다면은 이걸 위에서 봤느냐 밑에서 봤느냐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밑에서 본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는, 앞으로 넘어지는 자세라고 해야겠죠. 그죠? 앞으로 나르고 있는 인체 모습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몸통 다음에 발이 나올 정도로
되게 굴곡이 심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독자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허벅지, 종아리, 그죠? 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입체로 원통을 만들긴 했지만 그 뉘앙스는 다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어깨, 삼각근과 위팔과 팔뚝 부분들이 보이게끔 입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사진에서 봤을 땐 어깨가 안 보이고 팔뚝과 손만 딱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진에서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풀어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팔뚝 때문에 가려지는 어깨도 예상해서 그려주고 있죠. 예, 그래야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가 되게 입체를 그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선생님 앞으로 튀어나오는 각도에서 이제 몇 퍼센트가 가려져야 되고 몇 퍼센트가 겹치나요? 이 부분은 저는 설명은 못 해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채널로 가셔서 꼭 이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하겠지만 연습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물론 여기 몇 분의 몇 정도는 보여주시면 되는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각도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정도 보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는 거, 과투시냐 아니면 조금 평면적인 입체냐에 따라서 완전 틀려집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앞으로 튀어나온 인체 동색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근육들을 붙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특징이라든지 입체적으로 봤을 때 특징들 위주로 또 근육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발까지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려져서 이 정도 나왔겠네 라고 독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죠. 물론 말을 예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이 그림이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만 판단을 하시겠지만요. 그죠?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이제 이게 부자연스러운 인체야 좀 자연스러운 인체야 이 정도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진 자료도 저런 뉘앙스들이 다 보여준 극단적으로 주먹 앞으로 뻗어갖고 주먹만 보이는 사진 자료가 아닌 주먹을 뻗었을 때 보이는 팔뚝과 그죠? 위팔과 삼각근이 다 보이는 뉘앙스가 보이는 자료를 많이 구하셔서 아니면 그림자를 많이 구하셔서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입체를 생각만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려내시는 분 중 작가 한 분을 추천해 드리라면 김정기 씨, 김정기님 님이 가장 드로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가장 입체적으로 쉽고 잘 그리시는 분 같고요. 실제로 그분 자료를 보고 저도 훈련을 많이 했고요. 교재로 쓸 때도 많이 좀 추천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선생님 입체적으로 좀 훈련을 하고 싶은데 입체적으로 그린 사진은 제가 분석이 잘 안 되거나 좋은 사진들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림 자료로서 가장 완벽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는 김정기님의 드로잉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자, 지금도 동세를 먼저 잡고 원통이 어디 향해서 멀어지는가를 잡고 그죠?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들을 역시 대충이라도 다 잡아줘서 예측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잘 그려 자신 있어 그러면은 뭐 안 보이는 부분은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좀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팔을 뒤로 뻗었기 때문에 어깨가 완전히 뒤로 갔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같은 경우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웬만큼 동세가 다 나왔죠? 그럼 또 근육들 붙여줍니다. 자, 평면적인 근육들은 조금 다른 평면적인 그죠? 설명이 들어간 많은 근육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냥 입체적인 동세는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드로잉 훈련을 해주면 좋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죠? 그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들 붙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근육을 아는 것만, 명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부학의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부학의 부작용. 너무 근육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전체 인체의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근육이 생략돼야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근육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누드 드로잉 훈련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고, 사진으로 힘들다면 그림 자료를 찾아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그림과 좋은 사진들은 많이 쌓아 놓으셔야지만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림 실력과 많이 직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거의 다 끝났죠. 약간 밑에서 바라고 위로 역시 점프 뛰는 건데, 자, 이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입체를 잘 못 그리고 또 많은 작가들 그림에선 입체적인 그림을 보기 힘드냐, 자료 찾기가 좀 힘들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일까요? 입체적인 방향성에서 보게 되면 캐릭터의 특징을 보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칸만화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되게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컷 중 1컷 나올까 말까고. 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원통이 앞쪽으로 나오냐 뒤로 멀어지느냐를 상당히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앞뒤 구분을 통해서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가에 대한 뉘앙스를 그려주시고, 저런 부분들은 좀 외우시거나 기억을 해주시면 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신 채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